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5월 19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language learning에 있어서의 social cultural factors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society, 이 사회와 language, 언어와의 관계 몇 가지 요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dentity and language learning. 즉 언어 학습에 있어서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급부상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언어 정체성까지 포함한 정체성을 말합니다. 즉 language identity, language ego 이런 표현들 여러분 들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관련된 그 사람 고유의 느낌이나 태도를 언어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와 관련된 정체성이라는 것은 assigned 될 수도 있지만, 즉 남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부여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자신의 그 인생사를 통해서 construction,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고, 또 그 아이덴티티는 역동적인, 또 협상 가능한, 즉 변화 가능한, 니고시어블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즉 조금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본인 자신의 아이덴티티, 꼭 랭귀지와 관련된 아이덴티티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은 구성되어진 측면이 많죠. 여러분의 이제까지의 그 여러분의 퍼스널 라이프를 통해서 또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항상 스테이블했던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니고시에이트 된 면들, 이렇게 변화된 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언어 자아라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아이덴티티를 이제 랭귀지와 관련된 아이덴티티로 이제 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 언어 자아라는 것도 이런 그 각각 개인마다 고유한 어떤 체험 또는 고유한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구성되고 또 그것이 변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construction, 또 negotiation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은 이 두 번째 적어놨듯이 이 아이덴티티와 랭귀지 러닝 또 하나 더 키워드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파워. 이 권력, 또 정체성, 언어 학습에 있어서의 어떤 관련성이 있고 이들 사이 이 세 가지 변인 파워, 아이덴티티, 랭귀지 러닝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요즘의 추세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 타이틀에 적어놨듯이 아이덴티티, 랭귀지 러닝이 이제 부상이 되고 거기에 파워가 또 하나 겹쳐지면서 더 최근에는 크리티컬하게 보아야 한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랭귀지 러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또한 아이덴티티를 구성하게 되었지만 인간과 이제 그 개인의 구성된 아이덴티티와 더불어서 개인들이 집합으로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그런 개개인이 모여 있는 사회 내에서 아이덴티티들을 보자면 그 아이덴티티 사이에 파워 릴레이션십이 존재하죠. 즉 예를 들자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일종의 파워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즉 선생님이라는 좀 더 파워가 있는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과 아직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이제 학생 사이에서의 이제 파워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고 그 사이에서 이 언어 사용이라는 것도 이제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께는 존칭을 써야 한다. 또 어르신과 영 러너들 사이에서도 존칭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존칭어를 써야 한다라는 것도 일종의 그 소셜리 우리가 인베디드 된 어떤 파워를 의식한 언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관습에 따른 이런 파워 릴레이션도 있지만 또는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으로 이런 파워에 의해서 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민주적이지 못한 그런 관계가 성립되기도 했었어요. 자, 예를 들자면 뭐 그 웨스턴 컬처 같은 경우에는 뭐 노예와 같이 미국 문화 같은 경우 뭐 노예를 그 당시에는 활용한다. 뭐 사람처럼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소셜리 이코노믹 파워는 굉장히 낮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썼던 여러 가지 랭귀지 유스에 대해서도 뭐 주로 흑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흑인 영어라고 해서 굉장히 치부를 했었죠. 언어적으로 굉장히 로우 스테이터스를 거의 주지 않는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흐름에 이르기까지 이런 랭귀지에 붙여지는 그 사람의 그런 환경 속에서의 자기가 형성한 아이덴티티와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들이 모여져 있는 이 사회 집단 사이에서 서로 그 계급 간에 또는 이 계급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 계급, 지금 말했듯이 역사적으로 나누어진 그런 사회적 계급 또는 관습적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나누어지는 그런 여러 미묘한 이런 레이어들, 그런 층 사이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의 파워가 분명히 있고 그 파워의 성립 과정과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우리가 좀 더 예리하게 보아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연구는 사실 웨스턴 컬처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 적어놓은 놀턴 투히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이런 분들의 그 연구들을 보면 이 L2 러너의 그 러너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는 복잡해요. 즉 그 상황마다 즉 스페이스마다 또는 타임마다 이런 다양한 그 자기가 처한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자기가 어떠한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민감하게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관찰했어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꼭 굳이 연구 내용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이 L2 러너로서 영어를 배울 때 자기가 그 영어 자체에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전반적인 아이덴티티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을 때의 아이덴티티도 좀 다릅니다. 즉, 이거는 사회언어학적으로도 통하는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친밀한 사람과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연인 관계, 만약에 외국인하고 어떤 뭐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영어를 쓸 때의 그 L2 유저로서의 뭐 에러에 대한 뭐 관심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 L2 러너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친밀한 관계에서 있을 수 있고 그와는 달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성과를 평가받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자면 회사 같은 데서 발표를 할 때 L2 러너 그리고 자기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 발표를 통해서 중요하게 결정될 수 있는 그런 크리티컬 모먼트에서의 L2 러너로서 그러한 소셜 월드에 처해져 있는 그런 L2 러너의 아이덴티티는 좀 상당히 다를 수 있겠죠. 느껴지는 필링과 애티튜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말한 뭐 연인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공식적인 무슨 발표를 할 때의 관계라든지 그런 이제 시츄에이션도 이런 것들은 개인의 시츄에이션이지만 이것을 더 확장해서 그 개인이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이 만남이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기 자신의 L2 아이덴티티도 또 굉장히 복잡하게 설정이 될 수 있고 이제 서구권에서는 이민 온 사람들의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민 오자마자 랭귀지 스킬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남들이 좀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일을 할 때
만나게 되는 여러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뭐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동등 또는 더 오버, 좋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랭귀지 스킬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어떠한 트리트먼트를 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즉 언어라는 그 도구의 그 마스터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러글링하는, 즉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측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엄연한 어엿한 성인이고 지적인 능력을 갖춘 존재이나 언어 스킬이 부족함으로부터 오게 되는 어사인드 된, 남들이 자기에게 부여하는 어사인드 된 아이덴티티 때문에 이런 컨플릭트 또 생기게 되고 스트러글링 또 생기게 되는 그런 여러 측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L2 러닝이라는 것은 마무리하자면 이와 같이 단순히 L2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멀티 디멘셔널해요. 굉장히 디멘션이 이제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과거의 교실 안에서의 트레이닝을 통한 어떤 학습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회, 또 문화, 또 남들과의 그 파워 릴레이션십,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 만들어지는 L2 러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멀티 디멘셔널하게 L2 러닝을 보는 것이고, 또 굉장히 아까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에 따라서 아이덴티티의 그 니고시에이트 되는 면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듯이 개인화된 측면으로 L2 러닝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이 아이덴티티가 이 랭귀지 러닝, 이 언어 교육, 랭귀지 인스트럭션에 들어온 것은 이제 서구권에서도 비교적 최근의 흐름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PLLT를 공부를 했다면 거기에서도 최신판에 소개가 될 정도로 이 아이덴티티는 좀 요즘에 더 앞으로 더 선생님들이 주목을 해야 하고 학자들이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구를 가르치더라도 이제 단순한 스킬, 우리는 너무 스킬 디벨롭먼트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AI 세대가 와서 리딩 같은 것도 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좀 카피해서 페이스트해서 AI에게 시키면 리딩 내용이 나오고, 스피킹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AI 손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어떤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그 러너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그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랭귀지 디벨롭먼트, 랭귀지 러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질적 연구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이런 추세가 앞으로는 분명히 외국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주 쉬운 예로는 다문화 가정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한국 학생들만 있지만 어떤 한 학생이, 중국 학생이 전혀 한국말도 모른 채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한국 클래스에서 한국어로서 수업을 할 때, 이건 마치 이제 웨스턴 컬처에서 미국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와서 그 학생, 외국에서 온 이민자의 자녀가 딱 한 명 있을 때 벌어지는 상황과 똑같은 컨텍스트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와 같은 상황, 다문화권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그 학생은 한국어도 모르고 이제 영어도 새로 배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의 의미는 그 학생의 이 랭귀지 스킬을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서는 그 랭귀지적 결부된 아이덴티티의 컨스트럭션과 니고시에이션이 굉장히 컴플렉스했을 수 있고, 시츄에이션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이 파워 관계를 느끼면서 그 학습자가 성장할 수도 있다. 와 같이 앞으로는 굉장히 이 아이덴티티 면이 좀 더 고려돼야 하는 팩터로 분명히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이덴티티라는 키워드를 꼭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소셜 다이렉트입니다.
자, 다이렉트는 지역적으로 나누어지는 다이렉트도 있지만 이 소셜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다이렉트도 있어요. 지금 제일 처음 볼 수 있듯이 by groups 이 어떤 그룹에 의해서 사용되는 여러 언어의 변형들이 있죠. 그 그룹은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냐면 class 우리 클래스로 가장 많이 나누고 education 교육의 정도, 나이, 또 성, 또 다른 다양한 소셜 파라미터로 이 그룹을 나눌 수 있고 그 그룹에서 쓰여지는 다양한 언어 변형들이 있죠. 그것들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varieties of language used by the groups 그 그룹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다양한 이 언어의 변이들을 보고 우리가 부여하는 프레스티지가 있습니다. 즉 overt prestige를 그 variety에 줄 수도 있고 반대로 covert prestige를 줄 수도 있어요. 자, overt prestige를 어떤 언어의 변형이 준다는 것의 의미는 그 언어의 변형이 전반적으로 better, 다른 어떤 변형보다 better, 더 낫다. 또 그 변형의 positively valued ways of speaking이다.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그 소셜 커뮤니티 내에서 분명히 더 가치 있는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어떤 방법이다 라고 보았을 때 overt prestige를 그 language variety에 줍니다. 자, 이 좋은 예가 표준말입니다. 자, 우리가 표준어에는 항상 better 한 또 positive valued 된 그런 말하기의 방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준말에는 overt prestige를 주죠. 자, 대표적으로 표준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language variety, 언어의 그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형에 대해서 이런 보여지는 권위를 부여할 뿐만이 아니라 보여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covert prestige를 주기도 합니다. 자, covert prestige라는 것은 non-standard forms and expressions by certain subgroups. 어떤 그룹 하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 non-standard 폼이고 또 non-standard expression들이 있다. 자, 예를 들자면 좋은 예가 욕입니다. 욕. bad words를 사용하는 자, 학교의 어떤 학생들은 표준말만 절대로 사용하지 않죠. 즉 자기네들끼리 즉 끼리끼리의 모임을 통해서 non-standard form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욕설이에요. 이런 욕이나 욕과 비슷한 표현 그런 표현들을 씀으로써 그런 표현들을 써야만 그 끼리끼리 내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폼에 또는 그러한 익스프레션에 비현시적, 즉 드러나지는 않는 그네들끼리의 코볼트 프레스티지를 줘요. 즉 그런 무리에 들어가서 너무나 아나운서처럼 말을 한다면 오히려 배척을 당할 수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코볼트 프레스티지를 받고 있는 욕설을 적당히 써야지 그 그룹에서 같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화살표 이하에 보면 자, 이와 같이 members of these subgroups 이런 하위 어떤 그룹에 있는 멤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non-standard form을 쓰는 것에 much higher value,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러한 마커들, 그네들이 쓰는 그러한 마커들이 social solidarity, 왜 욕설을 그 그룹에 가면은 집에서는 전혀 안 쓰지만 그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쓰게 되는 거야. social solidarity 때문이죠. 즉 사회적인 결속력, 응집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마커의 사용이 권장되는 거고 인정되는 거고 그런 non-standard form을 훨씬 많은 어떤 그 value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overt prestige는 우리가 better하다, standard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지금 표준말 또는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서도 뭐 British English, American English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웨스턴 컬처 이너 서클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영어도 있는데 더 오버트 프레스티지를 주는 것은 이너 서클, 즉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몇몇 이너 서클 컨트리에서 쓰이는 그러한 영어를 더 배러하다고 사회 언어학적으로는 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도 나라마다 쓰여지는 영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이너서클에 있는 그 영어를 오버트 프레스티지를 준다와 같이 오버트 프레스티지의 예도 있고 또 우리가 저는 욕설이라는 하나를 들었지만 이거는 굉장히 서브 그룹이 다양하잖아요. 왜 학생들이 그 중학교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끔 어떤 연령이 되면 후드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후드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는데 그것은 어떤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버벌 익스프레션은 아니지만 non-verbal expression으로 그네들의 또 어떠한 행위적인 요소에 있어서 non-standard forms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네들 사이에서는 코버트 프레스티지로서 굉장히 하이어 밸류가 있는 어떤 옷차림새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뭔가를 썼다, 후드를 썼다라는 게 지금 벌써 지나간 예전에 그런 코버트 프레스티지가 들어간 행위적인 난버벌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이 코버트 프레스티지는 익스프레션으로 직접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욕설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은 행위적인 요소, 난버벌하게도 나타나는 건데 이 모든 것을 또 연구해서 이렇게 랭귀지 러닝과 또 방금 전에 설명한 아이덴티티와 연결시켜서 보는 측면들이 요즘에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제 점점 더 하나의 큰 추세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